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왜 누군가는 적당히 하다 말까? 그것도 타고난 걸까? 이런 의문이 참 들어요. 반갑습니다. 영유병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참 빠져있는 생각인데, 뭐냐면 사람이 잘 사는 것 내지는 성공하는 것 아니면 발전하는 것, 이게 과연 운명에 따라서 가는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사람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장하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왔고 제 인생도 그런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쭉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독일에서 어린이들을 7살 때부터 매 7년마다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7살 때 얘기했던 대로 50, 60이 돼도 살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와 내 주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걸 하게 됐냐면, 내가 잘 된 이유는 무엇이지?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된 건가? 내지는 저 사람이 발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리고 아직 뭔가 성장이나 발전이 안 된 사람을 뭔가 잘 되게 해주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지? 이 어떤 근본적인 물음? 의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런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주위에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진다, 이 명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는 유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나는 못하는 유전자를 타고 나서 못하는 거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할 때, 노력하는 것까지도 유전적으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난 노력하지 않는 유전자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형제가 있고 아니면 주위에서 보면 똑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노력을 해요, 누군가는 안 해요, 하다 말아요. 같은 집에 태어났어요.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지? 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래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잘 되는 걸 봤을 때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하다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과연 도대체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실 노력하는 것까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완전 100% 운명론으로 사람은 사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는 타고난 거야, 그냥 저런 운명이야. 내가 안 되는 거 내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 생활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죠. 나는 정해진 대로 사는 것뿐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되는 거 끌어내리고 싶어, 아니면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방해하던 아니면 내가 더 잘 되게 노력을 하던 간에. 과연 이거는 정말 타고나는 대로 사는 걸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는 운명 전체, 인생 전체에서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90%는 정해져 있는 걸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뭐 여러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친구들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사람은 이제 발광체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고 야광체 빛을 받을 때는 빛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암흑체, 그러니까 빛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 움직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야광체는 이 발광체가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 정도가 됐으면 그 사이에 경험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경험을 기반으로 더 성장하고 싶을 텐데 왜 거기서 멈추고 자만하고 노는데 내지는 소비하는 데 빠져서 왜 원래대로 돌아갈까? 너무너무 의문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러지?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성향은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면 엄마 닮거나 아빠 닮거나 아니면 외할아버지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반반 닮거나 이거 닮는 거잖아요. TV에 나온 연예인 닮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타고난 대로 그냥 쭉 가는 건가? 이걸 바꿀 수는 없나?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난 성향이나 성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각은 뭐냐면,
그래, 난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게 맞아가 아니라, 자, 이렇게 타고났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개선점을 저는 찾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지를 생각해요. 안 된 이유를 막 파고 들어서 안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저는 싫어하고, 중요한 건 그 상황인 거 알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타고났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자질을 타고났어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이 여기에서 필요한지를 보는 게 이 인생을 개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뭘까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걸로는, 저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바뀌어요. 이 죽을 고비라는 게 스스로 선택한 걸 수도 있고, 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뭔가 정말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한강 가서 떨어져 죽을 내가 고민을 했다. 내지는 진짜 그와 비슷한 내가 뭔가 결단을 했다. 그러면 전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정말 강한 결심을 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크게 자존심을 상한 것, 어떤 걸로 인해서 무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뭐냐면 그냥 안으로 쭉 들어가서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니면 받아치는 거겠죠. 받아치는 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범죄겠죠. 아니면 안으로 그걸 받고, 네가 날 지금 무시했지만 내가 널 무시할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겠다 하고, 그 무시를 성장 에너지, 진짜 이 가슴속에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 이걸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성취 경험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괜찮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이런 기분을 느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칭찬까지 해줬다. 그러면 이게 성장하는 게 재밌구나, 뭔가를 하는 게 재밌구나, 이걸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거는 종류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운동이 됐던, 공부가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취미 생활이 됐던, 뭔가 상관없이 이런 경험을 겪으면 그 분야에서는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험을 어떤 특정 분야에서 했어요. 근데 그 특정 분야에서만 그 경험을 계속 확장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실제 현실 생활로 옮겨와서 내 일에서 그 경험을 성장 발전시키느냐, 요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기에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하면서 이런 기분 대부분 느낍니다. 내 캐릭터가 성장했어, 뭐 이런, 잠 안 잔고도 게임하고 싶어, 이런 거 느끼잖아요. 거기서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여기서 끝까지 성장 발전시키면 프로게이머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적당히 하다 말면 그냥 청소년 시절에 즐거웠던, 재밌었던 게임 했던 거 다른 분야로 옮겨가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분야로 옮겨와서 게임에서 했던 그 성취감, 뭔가 성장했을 때 즐거움을 현실 세계로 옮겨오면 현실 세계의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전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일이 저는 어릴 때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는 20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겪으려면. 사람이 성질이 바뀌어지려면, 뭐 어떤 물질에 어떤 영향을 가하면 그 물질이 변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는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나이가 들어도 되는 건 이 죽을 고비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해가지고 안 됐어, 아니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진짜 죽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거, 그럼 이거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이 두 가지,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느껴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의 시각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전 보자마자 그거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액션 플랜부터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제가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는 뭐지? 계속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은 이미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라인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성장시켜주고 싶은 게 이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면 되는 거죠. 이런 각오를 다지거나 아니면 그런 성취 경험을 갖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그것들을 하거나 했을 때는 전 된다고 봐요. 그래도 안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완전히 사람이 망해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죽을 고비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되더라도 생활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는 것도 그냥 걔를 안 보면 되지로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듣던 내가 기분이 상하던 열을 받던 아니면 뭔가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성장 에너지로 삼는 게 저는 발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삶을 바라보는 자세? 저는 뭔가 열받아요. 기분 나빠요. 화나요. 아니면 자존심 상하게 누군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어. 그 보여준다는 거를 내가 훨씬 더 성장해서 그때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걸 제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명하게 되는 것? 이게 저 성장 에너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저는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경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중요한 건 또 여기서도 타고난 성향이 이 세 가지를 경험했을 때도 성장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안으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아니면 도망가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과거가 엄청 비참한 1세대 창업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죠. 너무 이름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릴 때 가난했다는 거는 부모님들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럼 엄마 아빠의 성향이 정말 괜찮았는데도 가난했을까요? 그래도 정말 괜찮으면 중산층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생활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활하기 힘들었던 집안에서 태어났던 누군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에서의 부자 정도는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게 얼마나 돼? 확률이 적어. 확률을 저는 따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되냐 안 되냐를 저는 보는 거지 저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이 안 됐다 이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저 얘기를 받아들이면 나는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저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지 500명이 됐다고 해서 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5,000명이 망했다고 해서 내가 망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 학생 중에 45%가 실패하고 55%가 성공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성공할 확률 55%예요? 그렇지 않죠. 되거나 안 되거나 반반이에요. 반반은 뭐냐? 내가 여길 받아들이냐? 여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되거나 안 되거나지. 졸업생들 몇 대 몇 성공 실패 이거에 따라서 내가 50% 성공하거나 40% 실패하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그냥. 그러면 그 선택까지 내가 다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어떤 문제를 보고 해결 방법이나 해결 방향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안 되는 방향과 안 되는 방법, 안 되는 이유들만 생각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꾸기는 사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된 게 온전히 내 덕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신, 어떤 제3의 존재, 나에게 운명을 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더 해서 더 앞으로 발전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좀 안 좋게 받아들인다면 내 덕이야, 내가 다 했어 그러면 자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명이야 생각하면 막 살아도 난 이렇게 될 거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일 건데 어떤 쪽으로도 좋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쪽으로도 나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내 탓이야. 그러면 내가 좀 더 잘하면 나아지겠네? 그렇죠? 아니면 운명이야 하면 난 이런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세상이 잘못됐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 못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난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떡해? 그럼 나는 이대로 그냥 쭉 살 거야.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잘 타고났어? 쟤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일의 이유를 나로 삼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안 되던 잘 되던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만든 건 나니까 내가 좀 더 잘해보면 나아질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변함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정해져 있다면 100% 운명론이에요. 내 선택까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근데 그래도 선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나 오늘 뭔가를 시켜 먹을 건데 메뉴 정도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중에 내가 정할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쪽을 선택할지, 가만히 있어서 도태되고 남 탓하는 쪽을 선택할지, 조금 더 하면 조금 나아지는 건 맞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해서 조금 나아지는 게 뭔 의미야? 쟤는 저렇게 잘 됐는데. 내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누군가 잘 됐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간극이 줄어들겠죠. 근데 조금 줄어드는 것도 의미 없어. 그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인생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과연 사람의 노력이 어느 정도 본인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지는 뭐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거를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됐을 때 본인이 한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뭔지, 그러면 안 된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제가 경험을 해봤고 주위에서도 많이 봤고요. 근데 왜 누군가는 적당히 하다 말까? 그것도 타고난 걸까? 이런 의문이 참 들어요. 좀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하면 더 훨씬 더 잘 되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왜 저 상태에서 멈추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있어서 계속 저도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푼다면 뭐 이름이 나겠죠,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을 거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사람이 잘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건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것만 저한테는 궁금한 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것만 실행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발전하게 될 거고, 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의문?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주위에 계속 이제 얘기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저도 겪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성장한다, 발전한다, 삶이 더 나아진다, 이런 생각,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조사, 연구 이런 거는 2024년 지금 12월인데 오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가 살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뭐 문장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더 깊게 느끼면서 이 말이 맞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좀 바뀌기도 하고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분들도 이런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알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제 시각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장의 발전소를 가슴속에 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